Are you alright? You're sitting back? But of course, why don't we meet our Pink Windmill kids? Hi, my name's Katrina. And my name is Hugh. I'm Sarah. I'm Emma. And I'm Joe to you. Hello, my name is Spencer. And my name is Lorraine. I'm Anthony. I'm Debbie. And my name is Abby. 자, 2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우리가 또 동영사를 배우는 시간이 돌아왔죠? 자, 그래서 중국에 대한 역사 우리가 2학기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배우고 있는 이 역사 파트인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세 번째 시간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연 이 중국은 어떻게 이 역사가 진행이 되고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의 목차는 세 가지 부분에 해당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변법 자강 운동이라고 하는 개혁 운동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의화단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을 또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의 혁명, 마침내 청나라의 운명을 이제 결정하게 되는 그런 혁명을 우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파트에 해당되는 변법 자강 운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죠. 자, 먼저 배경을 살펴보면요. 청일 전쟁 이후 청나라의 상황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이 서양 열강들하고 일본이 청나라의 영토 그리고 이 자원 등의 권리와 같은 이권을 마구마구 빼앗아갔기 때문이죠. 막 손으로 푸기도 하고 접시로 담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요. 자, 특히 청일 전쟁 승리로 일본은요. 그 승리의 대가로 대만섬 있죠? 대만섬, 오늘날의 대만, 여기하고 한반도 북부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이 요동반도를 차지했고요. 자, 서양 열강들은 청나라의 각 지역을 이렇게 차지하면서 관리하기 시작했죠. 자, 이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캉유웨이 그리고 량치차오 같은 사람이 야, 우리 청나라도 전면적인 개혁을 해야 돼. 야, 개혁이 없으면 이제 이 청나라의 미래는 없을 거고 이 열강에 의해서 잡아먹힐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개혁을 황제에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들이 바라본 개혁의 모델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네, 바로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었어요. 자, 메이지 유신이란 일본의 개혁으로요,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부분을요, 서양의 방식으로 바꿔서 발전을 했던 이 개혁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특히 이 천황이 이제 나름대로 헌법에 지배를 받고 제한을 받고 천황이 모든 것들을 다스린 게 아니라 여기 밑에 있는 신하들이 정치를 하는 것이 바로 이 메이지 유신의 정치 형태였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일본을 업그레이드 시킨 개혁이라고 할 수가 있었죠. 자, 양무운동의 실패를 철저하게 체험한 관리들은요. 자, 양무운동의 한계를 느끼게 됐어요. 자, 모든 것들이 변한 게 아니라 일부만 변했기 때문이었죠. 자, 그래서 양무운동의 개혁 그 이상으로요. 정치, 경제, 교육, 군사 등의 모든 분야 100%의 개혁을 추진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개혁운동을 바로 변법 자강운동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변법 자강운동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황제의 지지를 받았던 이 운동은요. 자,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바로 이 정치는 의회가 담당하고 황제의 권력은 법의 제한을 받는 입헌군주제를 도입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의원들을 각 지역에서 선출해서 국가의 정치를 논의하고 실시하는 의회 제도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입헌군주제 그리고 의회 제도를 추진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교육적 측면에서는요. 유교 경전 내용을 달달달달 외워서 그것들을 활용하고 그것들을 적어서 내는 방식이었던 이 관리 선발 시험인 과거 제도를 이 오랜 기간 동안 봤던 거를 한꺼번에 폐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서양식 교육을 통해서 관리를 선발하게 됩니다. 자, 아무래도 이 서양식 교육이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실용적이고 구체적이고 활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죠. 자, 그리고 군사적인 측면으로는요. 청나라의 군사력을 끌어올려서 다른 나라의 군대를 막기 위해 이 서양의 어떤 무기 그리고 서양의 전술을 익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식 군대를 육성하게 됩니다. 자, 이 운동의 결과로는요. 그러나
황제의 큰 어머니였던 서태후 그리고 보수적인 세력들은 이 개혁을 반대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세력이 약해질 거를 좀 걱정했기 때문이었겠죠? 자, 결국 이들에 의해서 쿠데타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황제는 궁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캉유에이 그리고 량치차오와 같은 사람들은 해외로 도망치게 되었고요. 이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이 청나라 정부는 이 체포령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결국 보수 세력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고요. 변법 자강 운동은 100일 만에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자, 학습지에 있는 내용들 여러분들 우리 변법 자강 운동 있었죠? 자, 그래서 이 청일 전쟁 이후 중국이 영토와 이권을 빼앗겨서요. 이제 마침내 캉유에이, 량치차오와 같은 사람들이 메이지 유신을 본보기로 해서 변법 자강 운동을 실시했고요. 구체적인 개혁 내용들은 입헌 군주제 그리고 의회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교육적 측면에서는 과거제를 없애고 새로운 실용적인 서양식 교육을 도입하려고 했고요. 자, 그리고 이 서양 군대 절대로 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신식 군대 육성을 도모하게 되었죠. 하지만 이 황제의 권력이 커지고 자신들의 권력이 약해질 것을 걱정했던 이 보수파의 쿠데타로 마침내 개혁은 100여일 만에 실패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으로는요, 의화단 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화단 운동, 청나라의 상황, 그 배경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요. 자, 청나라의 서양 열강들의 침입이 본격화되었죠. 예, 정말 이 엄청나게 큰 땅덩어리들을 자신들이 나눠가고 이 권리를 챙겨가려고 했었죠. 자, 그리하여 청나라 사람들은 이 서양인들의 침입에 대해서 극도로 분노를 하고 있었어요. 자, 이러한 대립 중 새로운 단체가 스물스물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의화단이라고 하는 집단이었죠. 자, 이 의화단은요, 무술을 하던 권법 집단이에요. 무술을 가르치던 집단. 그래서 이 서양에 특히 이제 기술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따라서 실업자가 된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 권법 집단에 많이 가입을 하게 됐어요. 자, 그리고 이들은 서양, 특히 또 기독교 세력을 굉장히 배척을 했어요. 싫어했고요. 그리고 이들이 주장했던 거, 이 우리의 의화 권법을 익히면, 야, 총을 맞지? 총을 맞으면 이 총알이 우리 몸에서 튕겨나가. 그리고 우리가 칼을 맞지? 칼이 부러져.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마무시한 권법, 힘이 숨겨 있다고 이 의화단에서 강조하게 되었죠. 자, 이렇게 권법 집단이었던 의화단,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요. 청을 도와서 서양을 몰아내자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철도와 전신을 공격하게 돼요. 예, 철도. 그 기차가 다니는 길 있죠. 그리고 전신, 전화선. 네, 전기가 이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기기들. 그리고 교회를 공격을 하면서요, 거기 있던 사람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서양인들을 학살하게 되었고, 또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또한 죽이기도 하였죠. 굉장히 잔인한 방식으로요. 자, 이러한 광경을 봤던 청나라의 보수파, 자, 의화단이 수도인 베이징까지 이제 진격을 하게 됩니다. 이들의 이 이동 속도가 어마무시했고요. 진압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잔혹하고 신속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보수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우리 수도까지 오게 되었다고? 그리고 이들이 서양 세력을 때려잡고 죽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요. 잘 이용하면은 야, 쉽게 몰아내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의화단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자 서양 열강 가만히 있지 않겠죠? 자, 의화단을 제압하기 위해서요, 무려 8개의 서양 열강, 서양 플러스 일본, 이 국가가 연합을 하게 되고요. 마침내, 예, 의화단을 처참하게 제압하게 되는 거였죠. 자, 이 의화단 운동의 결과로는요, 결국 의화단과 이 전쟁으로 이 청나라, 과연 이 열강의 압박, 열강들이 이제 전쟁을 하고 나서요, 청나라한테 배상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야, 내놔라. 우리가 피해를 입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청나라의 수도 베이징에는요, 마침내 외국 군대가 아예 뭐 주둔을 하게 됐어요. 머물게 돼가지고 청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정부 입장에서는 긴장을 하게 되었죠. 뭐 조금만 뭐 이렇게 이 외국에 반대하는 입장만 내놓게 되었으면 결국 내놓기만 하면 이 군대가 째려봤기 때문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화단 운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조금 내용을 정리해보면요. 자, 서양 열강의 침략이 본격화, 그래서 중국인들이 적대감이 생기게 되었고요. 마침내 그때 등장하게 되었던 의화단, 바로 청나라를 도와서 서양을 몰아내자라고 하는 운동을 전개하면서 이 철도, 그리고 전신, 교회 등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걸 본 보수파, 보수파는 의화단을 이용해서 서양 열강을 몰아내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게 되었지만 결국 열강이 8개국 연합군을 조직하게 되어서 의화단을 진압하게 됩니다. 결국 청나라는 막대한 배상금을 내게 되고요. 이 베이징 수도에 외국 군대의 주둔을 허용하게 되었었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시대혁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청나라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자, 그 배경을 살펴보면요. 서양 열강의 침입, 그리고 청나라 정부가 무슨 개혁을 하려고 하면은 실패를 하게 되니까요. 이 청나라 사람들의 혁명 의지는 점점 커져갔죠. 자, 혁명이라고 한다는 것은 아예 나라를 뒤집어 엎는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분노를 느꼈는지 알겠죠? 자, 그러던 중에 한족 출신의 혁명운동가 순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족의 독립, 그리고 이제 황제에서 국민 중심으로 민권, 자, 그리고 인민의 평등, 모두가 잘 살자라고 하는 이렇게 삼민주의를 강조하면서 혁명운동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면서 전개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혁명의 의지가 활활 불타오르고 점점 시작되고 있을 무렵에 청나라 정부는요,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청나라 영토에 민간인들의 자본, 국민들의 자본으로 설치한 이 철도 있죠? 이 철도를 국유화, 국가가 소유하려고 하였죠. 왜냐? 나라가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철도를 이용하는 그거에 따라서 돈을 벌려고 국유화를 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자, 그리고 이러한 철도를 담보로 해서요, 외국 자본을 또한 빌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돈이 있어야 나라를 운영하고 개혁을 하고 뭐 군대를 키울 수 있으니까 이 철도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렸던 거죠. 자, 이렇게 외국 자본을 빌리려고 하는 것을 청나라 사람들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청나라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청나라 정부에서는요, 군대를 이용해서 진압하려고 했었죠. 근데 때마침 자, 우창 지역, 우창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혁명파와 연관된 신식 군인 세력들이 이 혁명 세력들을 잡지 않고요, 오히려 쿠데타를 일으켜서요, 혁명파를 지원하게 되고 청나라 정부와 이제 대립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1911년 여러 지역에서 마침내 청으로부터 독립선언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911년 이 해를 신해년이라고 부르면서요, 이때 일으킨 이 청나라 이 정부를 뒤집어 엎으려고 했던 이 혁명을 바로 신해혁명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였죠. 자, 혁명파는 그 이후에요, 난징, 남부 지역의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였던 이 남경 있죠? 난징을 이제 이쪽에서 바로 순원을 바로 임시 대총통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거의 지휘자, 대표자로 추대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는 중화민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자, 이 중화민국은요, 황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 중국 최초의 공화국, 이 백성들, 이 국민들이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공화국을 만들게 되었던 거였죠. 자, 이에 청나라 정부에서는요, 야, 중화민국은 우리가 있는 이상 만들어질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분노를 표출하게 되고요. 자, 청나라의 가장 큰 군대를 지휘하고 있었던 위안스카이라고 하는 군인에게 야, 다 진압해라! 이렇게 하면서 혁명을 진압해라 명령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위안스카이가 점점 다가오고 있자 혁명파 세력은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자, 위기에 처한 혁명 세력 위안스카이하고 이제 비밀리에 협상을 하게 됩니다. 자, 위안스카이는 그러면은 야, 중화민국 대총통 자리를 줘. 그러면 공격하지 않을게. 라고 했었어요. 자, 그러자 혁명파가 지금 순원 선생님이 하고 계셔. 그랬더니 위안스카이가 달라. 자리 달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알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서 오케이, 땡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위안스카이가. 결국 위안스카이는 청에 배신을 하고 혁명파와 손을 잡아서 청나라 황제를 퇴위시키고 청을 멸망시키게 되는 거였죠.
자, 중화민국이 성립이 되었고 권력을 잡은 위안 스카이 대총통이 되었죠. 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던 생각, 권력을 더 갖고 싶다라고 하면서 권력에 대한 야망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는요, 황제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황제에 오르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혁명 세력들, 중화민국을 지키려고 했던 이 혁명 세력들을 향해 탄압하고 진압하게 되는 거였죠. 자, 권력 야망이 있던 위안 스카이 갑작스레 사망을 하게 되고요. 결국 위안 스카이 밑에 있던 그 각 지역의 군인들은요,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각 군벌들 간의 전쟁이 시작되면서 결국 이 중화민국은 지방 군벌의 다툼으로 혼란이 오게 됩니다. 자, 신의 혁명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결국 이 혁명의 움직임, 그리고 이 순원의 삼민주의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민간 철도의 국유화, 그리고 자본을 빌리려고 했을 때 이 민중들의 폭동,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창 지역의 신식 군대가 봉기를 하게 되면서 이 마침내 신의 혁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순원의 임시 대총통으로 추대가 되어서 중화민국이 건설이 되었거든요. 이에 청정부는 위안 스카이를 파견해서 진압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 손을 잡고 청을 멸망시키게 되는 거였죠. 자, 하지만 권력을 잡은 위안 스카이는 결국 태도를 바꿔서 혁명파를 탄압을 하려고 했지만 그 이후에 사망을 하게 되고 중화민국은 이 군벌들, 군인들 간의 다툼으로 혼란이 오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청나라에 대한 부분들 오늘로써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편 전쟁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 신의 혁명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아무래도 이 내용들을 굉장히 생소하고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 내용들 조금 반복해 주시고 중요한 부분들, 핵심들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잘 끼워서 맞춰 나가면 여러분들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또 다른 나라를 또 공부하는 것을 또 기대하면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했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널 결국엔 내가 부셔 Next level I sit by myself, talking to the moon.